지금 물론 목요일, 금요일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뭐 또 다른 뭐 좋은 뭐 소식이 나오면 시장은 다시 또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시장에서 지금 이번 그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나오는 이 컨센서스의 변화를 그냥 시장에서 하는 말만 그대로 믿지 말고 또 지금 큰 흐름에 우리가 지금까지 짚어왔던 흐름에 맞춰서 어떤 변화에 지금 또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 포석들을 지금 깔고 있는지를 또 예측해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좀 이제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목요일 날까지도 목요일도 조금 떨어지긴 했었지만 목요일 날 그때 나스닥이 한 0.46% 그렇게 떨어졌었죠. 그런다고 해도 시장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목요일까지만 해도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트럼프 관세는 어디까지나 협상용 딜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날 굉장히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혀 다른 뒤가 굉장히 구린 움직임이 이미 목요일날 사실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금요일날 라방을 할까 하다가 목요일 금요일 저도 손님 보고 하느라고 피곤해가지고요 일찍 자고 금요일 장까지 보고 토요일날 하자 하고 하루 미뤄가지고 오늘 하게 됐네요. 목요일부터 사실 어떻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금요일날 시장일 이놈들이 여차하면 빼고 크게 도망갈 수도 있겠다 하는 뒤가 구린 움직임이 이미 목요일날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막상 목요일날 시장에 마지막 남아있던 짤짤이 단기 펀드 세력들조차도 다우에서 마지막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자였던 금융주에서 완전 철수, 급하게 완전 철수하는 게 그날 목격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동안 핫했던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떤지 한번 보시죠. 지난해 11월 5일 선거 직후 11월 6일부터 갑자기 쇼커버링 맞고 빵빵 뛰어갖고 갑자기 모여서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 지금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도 했는데 월가에서 긴급 회의 참가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다 카톡 왔었죠. 저도 그때 빨리 저기 이사진 회의하니까 줌으로 화상회의 들어오라고 연락받고요. 뻘소리 했고요. 그래서 11월 8일부터 제가 결국은 월가의 방향이 정해져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걸 급히 만들어서 개미들을 모아서 이제 모든 자기들이 손해본 것도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연말까지 윈도우 드레싱을 할 거다라고 제가 예언을 하면서 그때 선을 그셔놨던 게 11월 7일인가 8일부터였죠. 11월 7일이었나? 8일. 그래서 그때부터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게 생겼습니다. 선거 끝나고 주식에서도 달러에서도 국제금리에서도 비트코인도 다 이렇게 막 올랐어요.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올랐는데 갑자기 1월 들어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미 12월 중순부터 살짝 바람이 한 달도 안 돼서 바람이 빠지면서 그 부추 끊어먹기라고 제가 부추 농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람이 빠졌고 1월달 와서도 트럼프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를 거다 하더니 그것도 1월 끝까지 오르지도 못하고 또 한 번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중간중간 힘을 못 쓰더라. 어떻게 됐나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승리 이후에 미국 증시에서 앞으로 어떻게든 소형주들 고금리의 부채 때문에 힘들던 거 다 규제 풀어주고 은행도 풀어주고 소형주들 금리 인하도 하고 앞으로 연준이 하면서 트럼프의 어떤 기업에 대한 감세 규제 완화 때문에 소형주들 그동안 그렇게 못 날아가던 거 떡치던 거 앞으로 다시 날아갈 거다 해서 러셀 2000 하지만 러셀 2000은 지금 완전히 떡락해서 오히려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트레이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되면은 에너지 엄청나게 드릴 해갖고 에너지 회사들 돈 벌게 해준다고 저렇게 떠드니까 오를 거다 했는데 에너지주도 오르다가 시들시들 다 빠지면서 지금은 거의 트럼프 트레이드가 11월 5일부터 작년 11월 5일부터 빵 떴는데 지금은 거기서 다 빠졌다라는 겁니다. 왜? 가만 보니까 트럼프 지금 그 마가파의 정책, 제가 예전에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에너지를 많이 판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걸 비싼 가격에 팔아서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뭐
에너지 가격을 낮춰가지고 전쟁도 끝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잡겠다? 마가파가 그런 경제 정책을 내놓네요. 아니 그러면 석유는 드립다 많이 파는데 가격을 계속 낮춰갖고 팔라고 하면 어떤 석유 회사가 좋아하겠어요? 벌써 지금 트럼프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에너지 회사들이 지금 나 금년에 더 이상 저기 석유 안 팔라요. 뭐 트럼프가 뭐 우리 보고 뭐 석유 뭐 시추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땅에서 파라고 했다고요? 아니 지금 막말로 누가 땅 파서 장사하지요 제가. 제가 땅 파서 장사하는 놈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돈이 돼야죠. 아니 무조건 파라고만 하면 그 가격이 그렇게 싸면은 파는 거 힘만 들지 그 돈도 안 나는 거 왜 팝니까? 그러면서 쉐브론이나 그런 옥시덴탈이나 그런 회사들이 이미 벌써 금년에 더 이상은 석유 여기서 더 안 늘려. 이미 그렇게 선언하거나 오히려 직원들을 감산하고 감원하고 구조조정하겠어. 규모를 줄이겠어. 이런 놈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가만 보니까 트럼프가 하는 정책이 이번에는 뭔가 다르죠. 일기 때처럼. 정말로 회사한테 우리 에너지 회사한테 돈 되게 뭐 해줄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뭐 세계에 뭐 오펙까지 다 뭐 압박을 해갖고 세계에 뭐 석유값을 내려?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뭐 푸틴하고 막 서로 잘해보자 우크라이나 빼고 협상해보자 하면서 러시아에서 지금 다시 석유랑 천연가스를 전 세계에 이렇게 싼 가격에 수출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그럼 미국 에너지 회사들은 뭐가 남어? 이거 가만 왜 그래? 트럼프가 왜 일기 때하고 다르지? 왜 다르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전 세계에 유가를 낮출 수 있게 해가지고 그걸로 인플레도 잡고 이것도 하고 뭐 하겠다는 게 이게 뭡니까 다? 마가파의 머리에서 나온 경제정책이에요. 결국 트럼프 2기는 일기 때하고 다르다. 극우 전사가 됐구나. 마가의 전사가 됐어요. 그래서 에너지도 빠졌어요. 싹 빠졌어요. 이미 빠질 애들은 빠지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목요일날 제가 시장에서 이상한 걸 봤다. 그게 뭐냐. 금융지수입니다. 아까도 제가 앞 기사 하나 보여드렸지만 2월 3일까지 2월 초까지만 해도 그나마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수혜주의 황태자가 뭐냐. 비트코인도 있고 뭐 테슬라도 있고 근데 테슬라는 이미 제가 12월부터 빠질 놈들은 다 빠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1월 달에도 이미 12월부터 해가지고 1월까지 하나하나 기관들은 단계적으로 발을 빼고 넘기고 있다고 분명히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황태자가 테슬라하고 비트코인이었는데 그것도 비들비들 시들시들하고 빠질 놈들 빠지고 다 도망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뭡니까? 금융주. 그나마 남은 건 관세 전쟁이 어떻게 돼도 금융주, 은행 완화,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돈 장사 잘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요거 하나는 확실하네 하고 2월 초에 금융주로 역대로 많은 돈이 한꺼번에 일주일 만에 싹 들어왔다고 했죠. 아까 기사 보여드렸죠. 그런데 이 금융주가 이제 싹 빠진다 이겁니다. 언제? 목요일 날 이놈들이 싹 도망갔어요. 아주 절묘하게 도망갔어요. 한번 볼까요? KBWR 지금 ETF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의 지역은행들 지금 그동안 그 여러 가지 페드의 뭐 규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국채나 이런 걸로 손실 봐서 좀 안 좋았다는데 트럼프 되면서부터 여기 지금 보시면 잘 보이시려나요? 여기 보시면 11월 6일에 트럼프 된 때입니다. 이때 보이시죠? 트럼프 당선되는 날 이 지역 은행주들 모아놓은 ETF가 여기 뜨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뭡니까? 폭발이 일어났어요. 보이시나요? 트럼프 당선되는 11월 6일 날 빵! 이게 바로 트럼프의 황태자가 아니면 뭐겠냐. 올랐다는 거죠. 올랐는데 이것도 한 달 만에 빼먹었어요. 12월 17일까지.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월말, 연말 윈도우 드레싱. 이때 지금 여기서 뜬 것이 그냥 트럼프 때문에 은행이 날아가겠네가 아니라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로 트럼프가 당선될지 예상을 못했었기 때문에 옵션을 걸어놓은 애들이
쇼커버링 당해갖고 갭으로 떠서 이렇게 뜬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헤지펀드들 손해봤겠죠? 그래서 이렇게 떴던 거예요. 이 손해본 것까지 12월 30일까지 다 부추 끊어먹기로 완벽하게 이때 다 해먹었죠? 10원 한 장도 손해 안 보고 개미들한테 넘기고 트럼프의 황태자다 금융주가 얘기를 하고. 하지만 이제 1월까지 이렇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1월 중순부터 다시 돈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뭐 연준도 페드도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하잔 대로 중소은행의 뭐 지역 규제 완화하는 거 우리도 그럼 트럼프가 하잔 대로 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명령 서명에 은행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준다는 얘기가 나온다라 소문이 돌면서 다시 돈이 빵빵 들어옵니다. 급하게. 아, 이거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죠. 단타 치는 헤지펀드들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까 뉴스에서 본 것처럼 2월달 여기 지금 2월 3일부터 여기까지 4일 동안 빠바바방 뜨는 거 보이죠? 역대로 많은 돈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다 모았는데 여기 보면은 2월 20일 목요일 날 갑자기 2월 20일 날 뭐 월마트 실적이 안 좋고 뭐 이제 소비 뭐 조금 미국 소비가 안 좋다 그런 거 나왔는데 그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금융주에서도 역시나 돈을 다 뺍니다. 목요일 날 갑자기. 금융주에서 어디로 뺐냐? 정확히 보시면 여기까지 빼더라. 너무 딱 눈에 띄게 뺐죠. 여기까지 빼더라. 이게 언제입니까? 트럼프 당선된 날 시가예요. 11월 6일 당선된 시가. 또 자기들 올라와서 끌어모으고 사람들한테 선동해가지고 ETF에 다 돈 들어오게 만들고 그러고 또 갑자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은행주 괜찮다 하더니 목요일 날 이미 이 옵션 만기일이 닥치는 금요일 하루 전에 거기까지 또 다 끊어먹고 도망갔습니다. 그러죠? 보이시죠? 이게 목요일이에요. 딱 여기까지 정확히 끊어먹고 또 도망갔죠? 이 얘기는 지금 이미 목요일까지 시장에 별거 아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개미들 매수세가 막판에 들어왔는데 이놈들은 단타치는 헤지펀드들조차도 관세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금융주까지도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죠? 관세를 어디 품목에 어디다 매기냐 하는 거하고는 금융주하고 은행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대부분. 이런 금융주, 특히 지역은행 ETF 같은 거는 앞으로 분명히 날아간다 하는데 갑자기 그 전날 수요일하고 비교하면 갭으로 빠졌죠? 이거 보이시죠? 도망간 거예요. 물론 거래량은 계속 얼마 안 됩니다. 왜? 2월 들어서 이미 큰 돈들은 다 빠졌어요. 짤짤이파니까 날마다 거래량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조금만 많이 팔거나 조금만 많이 사도 변동성이 심해지는 그게 있기는 하지만 보면은 그 전날 수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버리고 다 도망간 거예요. 갭으로 빠진 거 보이시죠? 즉 얘네들은 이미 금요일날 도망갈 준비를 목요일까지 다 했다. 아무 관련이 없는 트럼프 수혜주에서 그나마 끝까지 제일 각광받던 금융주까지 완전히 정산하고 한밭집에 가가지고 여기 밥값 그동안 밀린 거 얼마입니까? 다 정산하고 계산하고 노래방 가서 다 계산하고 밀린 거 그러고 이제 야반 도주할 준비 끝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 트레이드 어쩌고 자시고 하면서 12월까지 작년 12월까지 헤쳐먹고 금년 1월 말까지 또 헤쳐먹고 2월 들어서도 목요일까지 다 헤쳐먹었다. 정말 방망이를 짧게 치고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이 올 것 같으면 올렸다가 끊어먹고 도망가고 올렸다가 끊어먹고 도망가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네. 여기 기사가 그날 나오죠. 이상한 건 목요일날 금리 안정세 속에서 금융주가 이유 없이 폭락했다. 금융주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핵심이었다. 금융 규제를 완화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그렇게 선전들 하면서 돈이 바로 얼마 전까지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날 갑자기 하루 만에 다 던지고 도망갔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더니 금요일날 폭락이 온 겁니다. 물론 우리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제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시던 주식이 뭡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 뱅하죠, 뱅하. 미국 은행,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정도 될까요? 예. 그 은행이신데, 은행이 역시 제일 돈 번다 해가지고 은행 주식을 갖고 계셨는데, 이분은 앞으로 트럼프 때문에 은행 주식은 계속 더 이득이 나고 날아갈 것이다 하고 1월, 2월 계속 선전하는데도 1월, 2월에는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전 분기까지는 은행 주식도 쉬지 않고 계속 팔고 계셨다. 할아버지, 좀 우리한테도 얘기 좀 하고 팔지. 그러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이 되니까 갑자기 시장에서는 불이 났게 도망가면서 이제 핑계를 뭘 댑니까? 트럼프 관세 전쟁이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렸다라고 하루 만에 갑자기 그 전날까지는 아이고 트럼프 그거 뭐 관세 별거 아닙니다. 협상용 딜로 절대 그럴 일은 없고 침체가 올 확률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미국에 무슨 침체가 온다고 그래 하더니 하루 만에 트럼프 때문에 불확실성도 커지고 인플레이션도 커지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까지 와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어. 갑자기. 예. 이 정도면 거의 정신병 수준이죠. 그러면서 트럼프 관세 2.0이 생각보다 장난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호들갑 떨고 빠이빠이 하고 도망갔다 이 얘기입니다. 예. 자, 이렇게 나오죠. 다우지수가 이틀간 트럼프 때문에 다우지수가 많이 오르고 있었는데 목요일 금요일 불과 이틀 만에 1200포인트가 하락했다. 시장 분위기가 하루 만에 급변했다. 서비스업 지수 얘기는 소비심리 뭐 여러 가지 지표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관세가 장난이 아니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진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이런 거 갑자기 미국 경기 침체가 올 것처럼 월마트 전망치 다 낮아졌다. 그런데 블룸버그에서 얘기하기를 야 지금 아무래도 좀 이상해. 트럼프가 정말로 관세로 미국 세수를 대체하려고 지금 장난이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 이제서야 한다 얘기죠. 협상 도구가 아니라 정말로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겠는걸? 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아이 가증스러워요. 얄미운 마산댁 같죠? 마산댁 가상의 인물입니다. 아이고 자꾸 찍히니. 물론 모든 지금 월가의 그 소식통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훨씬 더 많은 대부분의 투자 기관들은 관세, 상호관세 절대 그만큼 못 매긴다. 지금도 내가 4월까지 매길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와가지고 우리하고 최대한 협상하라 하지 않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들도 갑자기 바뀌었죠. 이제 경제 지표를 보시자고요. 사실 경제 지표는 흐름이 그 전까지는 인플레이션 생각만큼 안 가라앉고 서서히 다시 인플레가 재반등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1월 달에 나왔어요. 2월 초까지. 그런데 갑자기 이번 주 들어서 미국의 소비, 소매 판매, 미국 국민들의 소비 이런 거는 아직도 아주 살아있다, 뜨겁다 맨날 이랬는데 갑자기 이번 주 들어서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소비도 안 되고 소매 판매도 안 되고 미국에도 침체가 오는 것 같은데 이런 지표들이 갑자기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연달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목요일 금요일 이틀 만에 차갑게 식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전까지는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이라고 얘기 꺼내기도 힘들었던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어제는 그 얘기까지 나왔어요. 즉 미국이 경기 침체 이러다 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오고 두 개가 짬뽕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물론 사람들은 이거를 지금 심각하게는 생각은 안 하죠. 그냥 수근수근 떠들기만 하지 아무도 이걸 귀담아 듣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부터 나온 지표들 볼까요? 2월 21일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 동안 나온 게 뭐가 나왔었냐?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 근데
뭐 이 정도 떨어지는 건 그럴 수 있다 하는데 그 안에서 지불 가격, 인플레이션이 반등되는 지불 가격이 오른 것들이 갑자기 막 생겼다. 그리고 1월달 경기 선행지수도 갑자기 트럼프 되고 경제가 잘 되겠지 겨우 한 달 그러더니 2달 만에는 갑자기 근데 트럼프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더 망가질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경기 선행지수가 다시 떨어지고 있더라. 그리고 2월 달에 서비스업이 나왔는데 제조업은 뭐 원래 그렇다 하는데 미국 경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서비스업 이걸 봤는데 갑자기 서비스업이 뚝 떨어진다. 이것도 예상보다 너무나 무섭게 뚝 떨어진다. 이겁니다. 이 위에 이게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이 갑자기 뚝 떨어져요. 이게 무엇이야? 지금 너무 놀랬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전부 다 어제 나온 게 다 예상을 빗나갔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던 서비스업이 50을 넘어서 확장세로 계속 가고 있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서 50선 아래 위축으로 갑자기 들어갔다. 이거 뭔 일 생겼냐? 너무 지금 수근수근 이상한데?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자기들이 분석을 했더니 기업들이 정부 정책의 영향에 대해서 즉 지출 삭감 저기 일론 머스크가 나서서 정부 지출 다 줄인다고 예산 다 삭감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작년까지만 해도 국가의 재정 부채 전 정권이 빚을 너무 많이 늘려놨어. 이 빚을 건전화하겠습니다 하면서 국가에 정말 필요한 거 첨단 산업 과학 분야 R&D 투자 연구 분야 전액 삭감하고 난리를 막 쳤었죠. 일단 그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트럼프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어디 나라나 비슷합니다. 지금 정권들이 하는 일이 평행세계예요. 멀티버스예요. 그런 지출 삭감들 일론 머스크가 수장이 된 도지에서 막 모든 정부 예산 무조건 다 자르고 이거 전 정권의 빨갱이 놈들이 한 겁니다. 다 자르고 거기다 관세 지정학적 변화 이런 것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서비스업도 그러고 제조업도 그러고 중소기업 낙관지수도 그러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그러고 다 지금 불안불안하면서 제조업 PMI 뭐 서비스업 PMI가 다 예상과 다르게 지금 나오고 실질적인 경기 동력이 악화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이 물가도 상승하고 있고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겨우 시작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된 것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주택건설업자 심리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기 시작했어요. 왜? 트럼프 관세 때문에 집 지을 때 들어오는 모든 이 미국의 나무, 건축 자재 다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들인데 비싸질 것 같아. 주택건설업자 심리가 최저치를 찍고 주택 판매도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소비자 심리조사를 하니까 미시간대에서 조사를 하니까 트럼프 관세 이런 거 맨날 이 나라 저 나라하고 싸우자고 맨날 나오는데 물가가 계속 오를 것 같아. 식료품 가격도 계속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긁어다가 지금 마트에 가가지고 미국은 또 마트도 한 번씩 차 타고 멀리 가야 되죠. 가면은 또 거기서 엄청나게 또 한 번에 먹을 식량을 긁어오잖아요. 그래서 또 트럼프 때문에 비싸질 것 같으니까 요새 아주 죽기 살기로 쇼핑들을 해서 집에다 쟁여놓는다고 함죠. 지금 소비자 심리지수 이번에 나왔는데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갑자기 쑥 올라가고 여기 보시면 너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1월하고 2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1월 달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말만 저러지 경제 대통령 아냐 우리 이명박 아저씨처럼 살려줄 거야 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2월이 되고 나니까 불과 한 달 사이에 가만 보니까 내놓는 것들이 장난이 아니야. 이거는 뭔가 좀 애가 맛이 간 것 같아. 이번에는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미국 국민들도 한 달 만에 트럼프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번에는 몸으로 느끼고 있고 마음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제 나온 이 소비자 심리지수 미시간대 보면 재밌는 게
요 지금 빨간색, 빨간색 보면 뚝 떨어져 있죠? 인플레이션 앞으로 뚝 떨어질 거다 보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예,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세력들, 공화당 지지자들입니다. 미국의 공화당 지지자들, 트럼프를 특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트럼프 황상님께서 어떻게든 인플레 잡는다고 말했어. 나는 믿어. 뭔 말도 안 되는 저 빨갱이들이 저 언론들 선동질 하는 것 봐. 저 좌파 언론들 저 꺼버려라. 텔레비전. 이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파란색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하는 거 봐봐. 아유 정말 저거 봐라. 재밌죠? 미국이나 우리나라 세상 돌아가는 뭐 그냥 저는 중간에서 보면 저는 재밌습니다. 예. 저 하는 거 봐라. 인플레 앞으로 오르겠네. 저 마트 가가지고 엄청 사다 쟁여놓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가 오를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중간에 중도파가 있습니다. 예. 아이 나는 술 먹고 내가 보수야 보수, 내가 진보야 진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보수 진보 무당층이죠. 무당층. 나는 바이든도 싫고 트럼프도 싫고 트럼프도 잘한다고 하니까 잘할 거 아니야. 1월 달에 이 사람들은 트럼프 때문에 인플레 저렇게 잡는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이 무당층조차도 인플레 오를 것 같은데 이번에 응답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즉 지난 한 달 동안 트럼프가 1월 20일부터 행정명령 내놓고 지금까지 2월 20일까지 내놓은 관세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일론 머스크가 앞에 나서갖고 도찌에 칼을 쥐고 연방 공무원들 막 자른다고 하고 예산 다 자르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시원했는데 가만 볼수록 이 좀 미친놈들 같은데 이거 인플레 오를 것 같은데 마음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달 만에. 예. 이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개미들한테 다 넘기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언제든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게 항상 짧게 방망이 잡고 단타로 먹다가 지금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부터 지표가 좀 침체 이런 거 나오니까 얼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갑자기 말 바꾸고 다 도망갔다 라는 거 봤고요. 그리고 이미 트럼프가 내놓는 1월 20일부터 취임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내놓는 정책들을 봐도 일기 때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조금 이 양반이 뭔가 뭘 잘못 드셨나 이번엔 좀 뭔가 좀 다른데 심각한데 이거 하는 거를 세력들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 그 다음에 투표했던 미국 시민들 또 기업들도 다 한 달 만에 이거 좀 이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트럼프 이 양반이 좀 뭔가 다릅니다. 라고 느끼고 있었고 그런 것이 드디어 경제 지표에 소비자의 심리지수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서 도매 관리지수 PMI 지수 등등에 이미 다 반영돼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게 겨우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관세는 아직 사실 시작도 안 했는데도 벌써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